직업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호주로 이민을 계획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호주에서 일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 학생 비자든 워킹 홀리데이 비자든 아니면 또 이민을 선택해서 가족분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은 그닥 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 영어라는 거죠. 이 언어에 대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고, 또 우리는 여기서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우리가 대학교 가서 무슨 전문직, 간호사나 뭐 의사나 뭐 이런 것들은 자기네 어떤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정말 많은 돈을 부으면서 시간을 할애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배제를 할게요.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자리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이 지역구는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내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한 많은 한국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구직란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또 내가 듣고 아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일단은 트레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뭐 타일이나 페인트나 방수나 뭐 이런 등등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우린 트레이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딱히 영어가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느냐 하면 어차피 한국 사람들 또 한국 사람들 일하는 곳에서 우리가 일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오너나 뭐 슈퍼바이저급 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영어가 돼요. 그래서 그분이 뭐 어떤 공사 현직에 있는 보스들과 아니면 그 현장직이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어지면은 우리는 그냥 그 한국 슈퍼바이저의 말을 따르기만 하면 돼요. 뭐 기술은 어차피 한국말로 이미 위에 계신 분들이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그닥 어렵지 않게 일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이 부분에서 어떤 웨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너무 그 회사마다 다르고 또 일하는 어떤 컨트랙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여기는 좋고 여기는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형평성에 좀 어긋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웨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영어가 없어도 내가 일을 배울 수 있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일은 영어가 목적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영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단기간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라면 배우시고 또 일을 하셔도 괜찮지만 내가 이 일을 평생 동안 할 거다. 그러면은 하셔도 괜찮은데 영어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자기 사업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의 주변에 대한 다른 일들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트레이드 일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또 영어가 많이 안 되시는 분들은 청소 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청소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오더를 받아서 정해진 시간 내에 가서 사람이 있던 없던 가서 그냥 할 일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닥 영어를 쓰실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신 일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외국인자, 그러니까 무슨 쇼핑센터나 아니면 또 다른 외국인 어떤 커다란 청소의 컨트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페이가 더 그만큼 높겠죠. 높게 책정이 되고 또한 내가 내 능력껏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어느 정도 그 웨이지에 대한 레인지도 되게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영어를 하시게 되시면 모든 유리한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염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영어가 어느 정도 되신다. 뭐 대화가 소통이 되거나 뭐 주문을 받거나 하는데 이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레스토랑 서빙을 하시던지 아니면 뭐 카페에서 바리스타나 아니면 카페에서 뭐 웨이터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비단 이게 한국 레스토랑이나 한국 어떤 커피숍이 아니더라도 외국인들과 함께 일하는 어떤 레스토랑이나 카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내가 분명히 완벽하진 않지만 대화가 되고 또 내가 오더를 받을 수 있고 또 내 일을 잘할 수 있다면 굳이 한국 사람들과 일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 대부분은 뭐 이게 부정적인 건 아닌데 대부분은 아무래도 오지잡이 조금 더 페이를 많이 쳐주고 조금 더 리갈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두려운 거 아는데 그래도 외국인 잡을 찾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전문직을 가는 거예요. 전문직이 뭐냐면 말 그대로 이 호주 내에서 대학을 어떤 한 분야를 전공해서 내가 그거를 완전히 마스터를 해서 전문직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호사나 의사나 아니면 뭐 치기공이나 어카운트나 뭐 이런 등등 대학 교육을 통해서 내가 지식을 쌓고 또 내가 스킬을 쌓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졸업 후에 내가 전문직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이건 분명히 커다란 장점이 될 거고, 자, 이 대학을 졸업하고 또 이 많은 지식과 스킬들을 이용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국이 아닌 내가 해외에서 대학교 4년을 다닌다는 거는 내가 거의 8, 90% 이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또 내가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 또한 만약에 경제적인 여유가 되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걸 원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조금 더 평범하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특권 아닌 또 특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자, 그리고 그 범외로 무엇이 있느냐? 내가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직에 대한 스킬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체능 쪽이 조금 더 이런 건 유리할 것 같아요. 피아노나 아니면 무슨 운동이나 아니면 미술이나 이런 예체능 쪽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많다면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퍼펙트한 영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말 그대로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 카페나 레스토랑 정도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만 되면은 이것도 어렵지 않게 자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분들 또한 어떤 한국 커뮤니티 뿐만이 아니라 외국 분들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굉장히 배우길 원한다는 거죠. 이 호주가 한국처럼 어떤 학원 문화가 큰 게 아니에요. 학원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레슨 쪽으로 많이 간다는 거죠. 오히려 학원 자체도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또 그만큼 수요가 잘 되면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겠죠. 대신에 또 페이는 높고 어떤 이런 장점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에 만약에 생각을 품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내가 어떤 특별한 기술이 계시다면은 한번 도전해 보셔도 굉장히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도전을 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말로 많은 시장이 열려 있어요. 외국인들이 할 수 없는 거 해보지 않았던 그 시장들이 너무 많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그쪽 분야에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 분야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커뮤니티가 많이 형성이 된다는 조건 하나에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 몫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이거는 내 사업이기 때문에 매트를 깔거나 뭐 피아노를 주문하거나 피아노 조율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나 무슨 페인팅이 필요하거나 이런 거는 자기가 다 뚫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공급받을 철을. 근데 그거를 제값 주고 다 내가 이렇게 공수를 해온다면은 별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발품을 정말 많이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굳이 이 호주 안에서 해결하지 못해도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내가 가르치는 것은 자신의 역량과 자신의 스킬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자, 주저리 또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부딪혀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다른 것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단순히 누구의 소개로 단순히 내가 정말 급하니까 지금 이거 한번 해보지라는 생각으로 그 일을 뛰어드신다면은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내가 원했던 어떤 호주에 대한 생활이 현저하게 많이 무너지는 현상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철저히 준비하시고 그 일에 있어서 내가 뭔가 하고자 하면은 두려움 없이 먼저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영어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는 나는 이 일만 계속 할 거야 라는 게으른 생각은 내가 영어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난 여기서 주저하고 난 여기서만 안위할 거야 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나는 해보니까 내가 지금 비록 영어를 못하지만 이거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 근데 영어를 하면은 조금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영어라는 공부가 어떤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어가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냥 듣고 읽고 쓰고 말하기엔 어느 정도 되는 영어를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직업의 특성상 원하는 영어의 스킬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도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주로 오기 원하시는 분들, 또 이미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러한 어떤 직업적인 특성과 성향과 또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는지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준비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직업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고요. 직업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제가 다음 편에 올려드릴 건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올릴 거예요. 왜냐면 이 호주가 방학이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누가 아이를 봐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업의 이야기 세 번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주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메일로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have a good day.